안녕하세요. 제 89자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된 조경화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지금 이 저자 말로 모건이라는 저자가 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는 의사예요. 그래서 자연치료법을 전공하고 의료활동을 하는 캔자스 시티 출신의 여의사입니다. 이 여의사는 이제 자연치료법을 하다 보니까 호주 사막에서 열린 원주민 집회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62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걸어서 호주의 대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4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 과정에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참사람 부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간한 책이 저희 회장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무탄트 메시지, 이게 거꾸로 써 있더라고요. 다운 언더라고 해서 이게 호주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무탄트 메시지 from forever라고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책은 2003년도에 유시아 이제 저자분이 이제 번역을 해서 나온 거고, 이 책은 지금 이제 2015년도에 개정판으로 해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호주의 대륙 사막을 횡단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횡단하는 4개월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참사랑 부족들의 삶과 그들의 지혜 그리고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삶들을 이 속에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하면서 주옥 같은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보시면 첫 번째가 초대받은 손님, 시험에 통과하다,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들 등 해서 총 30편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핵심 키워드가 뭘까라고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3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참사랑 부족이 우리하고 틀리다기보다는 다른 점. 그들의 생활이 지금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 돌연변인지 하는 그 용어로 무탄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 부족 때 무탄트에 대한 생활 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차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제가 그냥 가로치고 비움이라고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게 많이 여기에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존엄성, 자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들면은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와 닿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이해를 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해야지 남도 내가 느낀 만큼 남을 그만큼 대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소중함,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던 삶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자가 의사예요. 그 자연치료법으로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서양 의학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의사의 직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무탄트한테 저희한테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
응? 아파하는 거에 귀 기울여 달라.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하는 환경 오염이 되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이 지구를 떠날 텐데 내가 너희들 무탄트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지구 환경에 위험한 경고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로 나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1, 2, 3, 4에서 한 15번까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30개 파트 중에서 제가 그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요 보라색으로 해서 제가 그냥 축약을 넣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 호주라는 지도를 제가 이거를 올려놨는데요. 호주에 보시면 여기 주황색 있는 부분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자와 그 부족이 같이 횡단했던 게 요 가운데 있는 사막을 횡단을 했더라고요. 되게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되게 넓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허영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처음에 그 부족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한 게 되게 무탄트 우리 지금 보면 일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참사랑 부족들은 기본적인 게 몸에 걸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약간 가리는 뭐 언제야 1000조각으로 한두 조각으로 가리는 건데 이 의사라는 그 돌연변이 무탄트라는 분이 이 부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다 떼어내는 거죠. 다 버리고 다 벗어 던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그 한 가지 말이 거기에 써 있는데 시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던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던 아마 손목시계였나 봐요. 그게 이제 불길 속에 떨어지면서 본인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가 내 손목시계에서 지금 째깍째깍 가는 시계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그 저자가 깨닫더라. 그러면서 물건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관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야말로 참다운 인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만 부족 안으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없으면 그 부족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같이 여행을 할 수도 없는데 첫 번째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진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물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게 걸치고 있는 옷, 신발, 뭐 보석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부족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저자는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벗어 던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근데 사실은 저는 요걸 보면서 시험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자한테 그 부족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냥 행위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가죽 주머니 흔들어서 내용물 바닥에 떨어뜨리고 열매 껍질 조약도 고르는 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지 그런 과정들에서 통과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이 여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신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 거기서도 내가 잘 정답은 모르지만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서 돌을 하나 골랐더니 그들이 막 웃었다라고 막 좋아했다라고 얘기처럼 이거는 그 저자가 할 수 있는 발을 한 발 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우리도 대부분 보면 저희 다 신발을 신잖아요. 그 부족들은 처음부터 신발을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아기 같은 피부였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러는 건데 이 저자는 얼마나 발이 아팠겠어요. 한 번도 맨발로 걸어보질 않았을 텐데 사막을 걸으면서 그 발에 상처가 나고 가시에 찔리고 붓고 했는데
거기서도 책에서 나왔지, 오늘 하루만, 내가 그냥 그러면 오늘 하루만 지내면 나 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바꾼 게 여기에 있는 마지막 저기였어요. 거기에 있는 부족 할머니가 이 발에 이제 연고를 바른 다음에 이제 부족된 주로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고 오타한테 물으니까, 발한테,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걸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튼튼한 발로 하기 바란다, 이렇게 노래를 발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 말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자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화끈거리고 쑤시고 쓰리던 상처들이 가라앉았다라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가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호주 여행에. 저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의사여서 처음부터 본인은 서양의학과 자연치료요법을 병행을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의료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도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조경화라는 거, 성은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거고, 경화라는 거에서 옥빛경자의 빛날 화자를 이제 저희는 이제 한문 세대이다 보니까 옥빛처럼 빛나라는 의미로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이름이 가는 거죠. 특별하게 내가 어떤 사장이 생기거나 이래서 개명을 하지 않는 나는 한 번 주어진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아까도 축하라는 의미든 성장이라는 의미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밑으로 쭉 나오겠지만,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제 정체성 같은 것도 이 이름으로 보면은, 조경화라는 이름 하나로는 그 사람이 뭔지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여기에 이제 일례로 나와 있는 게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를 엄청 잘하는, 다른 사람보다 하니까, 이 사람 이름은 이야기꾼. 연장을 잘 만드는, 연장을 만드는 사람. 말한 대로 다른 사람 얘기 다 지켜준 거, 들으면 남한테 발설하지 않아서 비밀 수호자. 이 이름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짓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을 내가 상대방에 대했을 때 이름 하나만으로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저희는 익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름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에 보면은 정말 그 익명성 때문에 정말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 욕, 여러 가지를, 사실 그게 지금은 되게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지금 꼭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실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과연 했을까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하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이름 하나로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되게, 아까도 저희 조원들하고 얘기를 했듯이 텔레파시라는 게, 이게 저희는 사실은 인간한테는 이 참사랑 부족은 본능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사실은 다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무탄트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특별한 사람, 또 초능력자인 사람,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 잠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게 그런 기능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 순간 딱 생각이 든 게,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아이가 말을 못해 태어났을 때 엄마하고 교감을 통해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소리 하나로 아이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 어디가 불편하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엄마가 교감으로써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언어로 말을 하고 글로 써서 표현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교감으로,
얼마나 친밀감이 있어야지 교감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건 거짓말하지 않고 참되게 참됨과 참됨,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면을 해야 이런 텔레파시가 통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사랑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리떼가 습격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딱 파리라고 하면 파리는 좀 지저분한 거, 막 아무 데나 다 앉아있다가 혹시 먹는 음식에 날라오면은 솔직히 그 음식 이렇게 빼버리게 되잖아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곤충적으로 봤을 때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파리가 제일 깨끗하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손 닦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의 프레임이에요. 이제 생각의 관념의 차이인데 얘는 더러워. 얘는 나 저것 때문에 불쾌해. 아니면 얘는 좋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습격을 했을 때 그 부족장이 얘기를 했어요. 파리 정말 우리한테 유익한 거다. 걔가 뭐 귀로 들어가서 귀 청소해주고 이런 거 청소해주고 몸 우리 피부 봐라.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도 너네들보다 피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생각을 바꾼다는 거야.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거기서 부족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라고 해서 그걸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파리도 뭐 해로운 거라고 우리가 만약에 프레임에 들어가 있으면 파리 다 없애버리면 파리로 인해서 생기는 알 같은 것도 여기는 보면은 먹더라고요. 음식으로 먹고 이러듯이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내려놓는 거,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은 아예 책 내용을 담아왔는데 페이지 보시면 지금 갖고 있는 책 105에서 106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저자가 사막 여행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없고 거울을 이제 보지 못하면서 본인 느낀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울이 없는 것이 내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치 밖을 내다보는 두 눈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언제나 밖을 내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사실은 관찰하게 됐다. 그런데 생애 최초로 내 삶이 완벽하게 정직해지는 걸 느꼈다. 무엇보다 나는 업계에서 나 같은 여자라면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화장도 하지 않았다. 콧등은 지금까지 12번도 더 껍질을 벗겨줬다.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장하거나 가식을 부릴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사라졌다. 이 부족 사람들 속에는 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거나 다른 누구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다. 그래,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아름답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내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느꼈고 부족 사람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라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과 하나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고 훌륭한 인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자신이 타인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 내용을 적었는데 솔직히 거울 하나만 보더라도 솔직히 남자분들하고 틀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 늘 거울이 책상 위에 있는 사람, 또 한두 번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울이 뭘까요? 내 자신을 왜 그렇게 많이 비춰볼까요? 거울이 왜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남을 의식하는 거죠.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거에 의해서 남의 시선으로 내가 치장을 하고 꾸미고, 그러니까 꼭 그 치장이라는 게 가꾼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만족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면보다는 이 저자도 느꼈고 저도 느낀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일 인터넷이든 뭐든 주변하고 비교해서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두 눈을 맨날 이렇게 하면서 쟤는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뭐를 새로 입었네?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네? 라고 늘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경제적인 거라든가 지적인 거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같이 병행을 해주면은 사실은 그게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이디는 강남 미인이라는 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은 안 봐요. 딱 대면했을 때 얼굴 예쁜 거 거기서도 그 드라마를 전 최근에 좀 본 게 있는데 남자들이 다 예쁘니까 갑자기 남자친구 없었는데 친구들이 자기 거 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꾸미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꾸미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함으로써 정말 진정한 삶의 본질이 뭔지 내가 나아갈 길이 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옷은 뭐고 화장은 어떻게 하는 거고 헤어스타일은 어떠는 게 요즘 유행이야 이쪽에 많이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되는 문구였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축하라는 의미 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게 여기 진짜 뱀의 이제 허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뱀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도 지금 축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7살 때 믿었던 것을 37살이 된 뒤에도 여전히 믿는다면 평생을 살아도 얻는 게 없을 것이다. 즉 발전이 없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고 한번 내 틀에 박혀 있으면 확고 구동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우리도 변하고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게 낡은 생각과 습관, 의견, 때로는 친구까지도 뱀이 허물을 벗듯 미련 없이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이 뱀이 사실은 허물 벗어도 자기가 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단지 필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늘 새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도 비우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 공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도 아까 이제 저희 조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공예숙님도 되게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신 부분인데 우리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높고 낮음에 대한 지도자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구성원 누구가 다 참여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맨 뒤에서 사실 잠시 걷는 것도 좋고 중간에 섞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누구든 언젠가는 앞장을 서야 돼. 왜 앞장을 서야 되느냐면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 전, 그러니까 그 구성원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맡기 전까지는 이 앞에서 했었던 사람들을 공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하려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걸 해보면 몸으로서 행동을 해보면 공감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머리로 생각하는 거와 몸으로 했을 때는 경험도 틀리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저자가 얘기한 거는 늦든 빠르든 언젠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부천 독서 지향에서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독서 모임은 내가 좋아서 하는 동아리 모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잘하고 못하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 조그만 공간에 앞에서 서서 선생님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 그게 성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저희 독서 모임에 그 원포인트 레슨일 때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하신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5번에 보면 메시지인데요.
예, 페이지 261에서 26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사랑 부족들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었었던 거. 우리 자신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고 모든 생명, 자연이며 내가 지금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은 우린 다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파괴하고 서로 해치는 짓을 어서 빨리 중단하기 바랍니다. 참다운 무탄트들이 더 많이 나와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참사랑 부족이 우리한테 메시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기 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발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삶도 있고, 지금 저희가 독서홈에서 배우는 삶도 있고, 또 하나는 배운 대로, 지금 보면은 저희 부천 독서 지향에 있는 로고하고 딱 맞는 거예요. One book, one message, one action.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메시지를 얻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배우는 삶과 그리고 배운 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지구,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지구에 대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일은 이제 그만 있고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면 세계는, 미래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고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무탄트 메시지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